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찾아서 해설 이현조입니다. 오늘 소리를 찾아서 다녀온 곳은 고수관 명창의 생가터, 그 다음에 서산 일락사입니다. 고수관 명창은 조선 후기 던음, 자진사랑가를 지은 판소리의 명창이고요. 생몰연대는 미상입니다. 조선 순조와 철종 때의 팔명창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보통 전기 팔명창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에서 태어났고요. 말년에는 공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염계달의 소리를 많이 본받았으며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딴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남이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딴청일수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던음인 춘향가 중에 자진사랑가는 염계달의 소리자를 받아서 짠 추천목으로 되어 있는 구수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합니다. 신재효도 광대가에서 고동지 수관인한 동화부자 하피남묘 은근문답 하는 거동 근관홍상 백낙천이라 하여 그의 구수하고 은근한 창법을 백낙천에 비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유식하고 글재주가 있어서 소리판에서 즉흥적인 한시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던음 자진사랑가는 송만갑, 전도성에 의해서 방창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많은 명창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19세기 전기 순조 무렵은 판소리의 기틀이 확립되고 동편제, 서편제, 증고제 등 다양한 유파로 발전됐으며 서울과 경기의 양반들과 궁중에서도 판소리가 불려 판소리의 전성기로서 8명 정도의 명창이 뛰어난 활동을 벌였다고 하여 흔히 전기 팔명창 시대로 일컬어집니다. 전기 팔명창을 꼽는 기준은 문헌이나 구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권삼득, 송흥록, 오흥갑, 염계달, 수관, 신만엽, 김재철의 7명에 박유전, 주덕기, 황해천 중에서 한 명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전기 팔명창의 스승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수관은 소년 때부터 명창으로 이름이 높았고요. 염계달의 창제를 많이 본받았다고 하며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구수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수관이 가장 장기로 삼았고 오늘날에도 고수관제로 전승되고 있는 고수관 명창의 대표적인 던음은 춘향가 중에서 자진사랑가입니다. 일제 때 오명창 중에 근대 오명창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창룡의 유성기 음반에 그 소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수관이 얼마나 문장력과 인기응변을 발휘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대구 가명에는 멋쟁이 관원이 많아서 영내에는 인류 가객들이 떠날 새 없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날 고수관이 잔치에 초청받아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고 대목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점고라는 것은 새로운 사또가 오면 모든 관물과 절차를 검사하는 부임지에서의 첫 번째 의식 절차를 말하는데요. 변학도는 탐관오리답게 다른 점고보다 최우선적으로 기생들을 점고하게 하였고 이 대목이 기생점고 대목입니다. 고수관은 다른 명창들에 비해 유식했고 글재주가 있어서 평소에도 소리판에서 즉흥적인 한시를 잘 지었다고 전하는데 이날 기생정고를 부를 때에는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고 합니다. 원래 춘향가 사설에 나오는 기생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기생 이름 하나하나에 시를 붙여 멋지게 불러나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그림이나 글씨가 있으면 그것을 노래했고 잔치판의 이모저모와 눈앞에 펼쳐진 풍광을 곧바로 사설로 만들어 소리에 옮겼으니 잔치에 참석했던 학식 높은 선배들까지 그 기량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수관은 사설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소리판의 정서에 맞게 바꿔 부르는 임기응변으로 소리판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딴 목청을 쓰는 기법은 다른 명창들이 도저히 따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는 보통의 목으로 소리를 하다가 강조할 대목이 나올 때면 갑자기 다른 목을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소리판을 긴장시키고 관객들로 환성을 자아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장성에 입각한 변화무쌍한 기교는 그의 독특한 장기였고 그에게는 딴청일수라는 별명이 주어지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도 고수관의 변조, 고수관의 딴전이라는 표현이 속담처럼 남아 있습니다. 고수관은 모흥갑 명창처럼 역시 공지벼슬을 제수받았으며 말년에는 공주에 살면서 소리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잡사지 서산일락사입니다. 서산시 해미면 상황산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의연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입니다. 623년 문무왕 3년에 의연이 창건하였고요. 조선 초기까지는 일악사라 하였다. 한때 폐허화되었다가 조선 초기에 다시 중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절은 1479년 성종 10년과 1540년 중종 35년, 1574년이 선조 7년, 1625년이 인조 3년, 1649년이 5차례 경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 많이 훼손됐었다는 얘기, 무너지거나 불타거나 중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미타전, 요사체 등이 있고요. 전에는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일락사 대웅전이 있었으나 1993년에 해체 이건되어 현재는 미타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옛 자리에 지금의 대적광전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옛 대웅전 안에는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일락사 철불과 1759년 영조 35년 5월에 조성해서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일락사 범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덕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좌대와 초석 등이 발견되었고 고려시대의 유물인 대웅전 앞의 일락사 3층 석탑이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는데 옥계석은 없습니다. 일락사가 있는 상황사는 작년 임병조 지리학 박사와 함께했던 홍주 인문여지도 시간에 탐사를 했던 곳이죠. 문수사라고 상황산에 있습니다. 그 문수사가 있는 뒤편에 이 일락사가 상황산 뒤편에 일락사가 있습니다. 상황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임명주 지리학 박사님이 자세히 상황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작년 일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맥의 줄기로 해발 고도는 307.2m입니다. 상황산이라는 이름은 산 모양이 상아뿔과 코끼리, 상아뿔과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제 때 상황산이라 불리다가 신라 통일 이후 이 산 밑에 가야사를 세운 뒤 가야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여지도 해동지도 서산읍지 호산록 등의 상황산과 가야산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 가야산은 예산군 서산시에 걸쳐 있는 해발고도 678m의 산으로 상황산과는 별개의 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산의 서쪽에는 문수사가 있으며 동남쪽에 서산 마의 삼존물이 있습니다. 또한 산의 남쪽에 있는 보원사지에는 석조와 단간지주 등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백제 의자왕 때 세워진 예산 수덕사의 말사, 개심사를 비롯하여 서산 일락사, 서산 보덕사, 서산 원효암 등 백제 때의 사찰이 산지에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서원산과 접해 있는 산입니다. 코끼리는 불교에서 일찍부터 등장하는 동물로 길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있으며 정신적인 힘과 현명함, 신중함을 상징합니다.
코끼리 문양은 불교 윤무를 비롯한 도자기 등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된 것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부처님을 잉태한 데서 시작됩니다. 힘이 강하면서 유순한 코끼리는 부처님의 덕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법화경에서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들을 공양,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화를 보면 보현보살은 6개의 어금니가 있는 흰 코끼리에 앉아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 인도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던 코끼리는 산스크리트어로 가자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이를 상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코끼리와 관련된 일화와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고승을 의미하는 용상, 불교의 중요한 7가지 보물의 하나인 상보 등 불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중고제 판소리 진흥을 위해 기획된 소리를 찾아 답사는 이번 답사가 마지막입니다. 원래 11월까지 아직 2번의 회차가 더 남아 있는데 이는 남원 등 동편제 소리 유적 답사 일정입니다. 남원 전주동은 판소리 박물관이나 명창 생가 동편제 마을 등 관련 유적의 관리와 조성 사업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적을 답사하여 중고제 관련 유적의 관리나 조성 사업 등의 현실과 비교할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답사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충청 지역의 중고제 관련 유적의 보존이나 조성 사업 등은 이루 말로 형언기 어려울 정도로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 중고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진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알려 관련 지자체의 반성과 사업 의지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빈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소리를 찾아서 해설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